네, 안녕하세요. 해양수학 실습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매트랩을 켜놓고 같이 해보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과제 리뷰를 좀 먼저 해볼까 싶은데요. 첫 과제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좀 쉽진 않았었죠? 제가 아직 채점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쭉 훑어는 봤었어요. 근데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제가 원했던 그런 딱 맞는 코드는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코딩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각자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로 코드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뭐 그런 말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과제에서 이렇게 원했던 부분들이 없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할 생각입니다. 물론 본인이 받은 점수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거나 이거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과제 2-1번인데요. 제가 이렇게 드렸던 변수들을 제가 보여드린 변수들을 맵 파일로 저장하고 그 코드와 맵 파일을 둘 다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강의에서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린 부분이라서 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많은 분들께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코드를 좀 짜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코드를 짠 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짜본 코드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린 코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만점이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초계님 코드 너무 못 짜요, 제가 발로 코딩해도 그것보다 더 잘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게 이제 제 귀에 들어오면 저 빈정상에서 앞으로 과제 리뷰 안 할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먼저 초기화 코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코드의 시작은 이 초기화 코드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마크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죠. 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해놨으면은 분명히 이건 주석 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두 개는 뭐지?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이 퍼센트를 이렇게 같이 두 개를 써주시면 여기랑 여기처럼 구간을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짜실 때 뭐 예를 들면은 뭐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직관적으로 나누어서 보고 싶다, 뭐 이럴 때 쓰시면 되는데요. 물론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 전체가 다 같이 실행이 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쭉쭉쭉 쓰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뭐 저처럼 나는 이 부분 나누고 뭐 이 부분 나누고 또 이 부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행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변수 설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x 5부터 5까지 증가하는 벡터를 제가 변수로 선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 단계를 저희가 설정 안 해주면 1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셔도 완전 무방하고요. y는 뭐 그냥 그대로 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과제에서 제가 y차 단위 행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답은 이렇게 i라는 명령어에 y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i에다가 3을 그냥 넣어주셨더라고요. 물론 y가 3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제 숫자를 이렇게 변수화를 시켜가지고 넣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해봐라.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냈었는데 되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A와 B는 뭐 여러분들의 학번이랑 이름을 그냥 스트링으로 이 따옴표를 넣어서 입력을 해주셨으면 됐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변수들을 이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코드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제가 변수를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이브 부분을 빼신 분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저 앞으로 이제 과제 채점을 할 때 뭐 이번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드를 열어보고 F5를 딱 눌렀을 때 실행이 일단 우선적으로 잘 돼야 되고요. 이런 파일들을 저장하거나 그림을 저장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다 저장이 잘 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할 겁니다. 즉 이런 저장하는 부분들은 필수로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를 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과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엔 이 맵 파일 중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읽어 온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아래에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드렸었죠. 그러면 바로 코드로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코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초기화 함수는 제가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읽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이 맵 파일을 저장을 하셨으면 같은 폴더에 그 코드가 있는 그 맵 파일을 저장하는 그 코드가 있는 폴더에 아마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02-2 코드도 아마 여기서 작성을 하셨을 테니까 뭐 다른 경로 설정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로드를 하셨으면은 잘 읽어졌을 건데 여기서 제가 필요한 변수들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을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 변수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길 바랬어요. 어떤 게 있었냐? 바로 X. 왜냐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함수를 유출을 해야 되는데 함수를 유추하기 전에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X.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이틀을 작성하실 때 필요했던 학번과 이름. 이 세 개만 로드를 하셔가지고 코드를 시작하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니까 제가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 단번에 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함수들을 이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5 다 아시죠?
이거를 제가 각각 변수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차례인데요. 피규어로 그림창을 생성을 한 후에 F에 해당하는 그림과 G에 해당하는 그림을 이제 한 공간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홀드온을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제가 일부러 색상과 모양을 이렇게 동시에 냈어요. 색상 조정이랑 스타일 조정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 번에 한 따옴표, 한 파라미터 안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꾸미기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은 도움말을 많이 이용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꾸밀 때는 매트를 홈페이지나 구글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 꾸미기인데요. X라벨과 Y라벨은 이건 뭐 하도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에서 제가 그 라벨링을 할 때 변수를 이제 스트링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죄송합니다. 똑같이 네, 똑같이 이용하시면 됐었습니다. 제가 그 예시에서 보여드린 대로 뭐 이런 형식이 됐으면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콤마를 넣고 사실 이렇게 한 칸을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콤마를 쓰셨는데 안 띄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네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면 그 코드가 있는 폴더에 이렇게 아까 이 폴더에 이렇게 또 그림이 저장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그 홈워크 02 맞죠? 이 폴더에 이렇게 4개의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폴더를 압축시켜 가지고 제가 첫 수업 때 말씀드린 형식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완료였죠. 일단 모든 분들 과제 하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이제 코딩에 이렇게 손가락 살짝 찍어가지고 맛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첫 수업 때, 첫 과제 때 부탁드렸던 그 피드백에서 과제가 너무 쉬워서 좋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내달라.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난이도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강의를 잘 들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매트랩에 대한 실력이 오르면 아마 앞으로 어려운 과제들도 그 첫 과제만큼이나 쉬워 볼 거예요. 다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배워볼 내용은 바로 한 그림창에 좌표축을, 즉 그래프를 이렇게 분할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을 했었잖아요. 홀드온 다들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각각의 그림들을 이렇게 따로 그리되 한 번에 한 그림창에 나타낼 수 있게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서브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서브플롯 뒤에 파라미터에 m과 n 그리고 p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m과 n은 이 하나의 그림창을 몇 행 몇 열로 나눌 건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p는
본인이 원하는 그래프를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인데요. 이렇게 위에 제가 자그맣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 이게 하나의 그림창이에요. 이게 피규어 1이라고 칩시다. 이 하나의 그림창을 제가 2행 2열로 이렇게 나눈 게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나누고 나면은 각 위치마다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1, 2, 3, 4 순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를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3행 2열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P의 순서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Y1부터 Y4까지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2행 2혈로 나눴잖아요. 자, 2행 2혈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서브 플랫을 2행 2,2로 해준 다음에 각각의 플랫을 그리기 직전에 이 플랫들을 어디로 위치시킬 건지 각각 다 정해주신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서브 플랫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나는 이 그림 앞으로 나올 그림을 이 위치에 넣어줄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라서요. 이렇게 다 플랫마다 따로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보시면 제가 4개의 칸을 만들어서 4개를 다 넣어줬잖아요, 플랫을. 근데 2행 2열로 이렇게 분할을 시킨 다음에 나는 그래프를 3개만 넣을 건데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3개 중에서 마지막 그림을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고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크게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세 번째 그래프, 즉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서브 플랫 2, 2 이거는 동일하죠. 왜냐면은 2행 2열로 나눴으니까요. 마지막에 P를 3 땡땡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3 땡땡 4가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죠? 3부터 4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3부터 4 이 모든 공간을 내가 쓰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그래프들을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볼 내용은 그리드온이라는 명령어와 텍스트라는 명령어인데요. 일단 먼저 그리드온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그림을 그릴 때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되게 애매한 위치에 점이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었잖아요. 이게 뭐 한 3,1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리드온을 사용하시면은 이 그리드 라인이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각 이 포인트마다 선을 이렇게 다 그려줘요. 그러면 이제 보다 직관적으로 내가 뭐 이 점을 보고 싶다, 이 점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2.5, 3.5구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리드온은 보통 이렇게 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뭐 분석을 할 때 훨씬 직관적으로 보기 쉽거든요. 쓰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 예시대로 그리드 온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리드 온은 그리드 오프도 있긴 한데 딱히 쓰실 이유가 없는 게, 왜냐면 처음 이제 디폴트라 그러죠. 기본 값은 이 그리드 온을 쓰지 않았을 때 그리드가 안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리드 온을 써주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문자예요, 말 그대로. 이 피규어 내에 그래프 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텍스트를 써주시고 x, y, string.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바로 아시죠? 이 string이라는 거를.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말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 위에 있는 x, y라는 점에 이 텍스트를 표시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예시를 볼게요. 제가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 플랫을 했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써줬어요. 보시면은 0.5,5, 즉 0.5,5라는 점 위에다가 이 졸면 죽는다라는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건데요. 이 뒤에 파라미터들은 그냥 제가 예시가 좀 처음에 이거를 그려봤을 때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임의로 조정한 건데,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파라미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자, 이거는 뭔 뜻이냐면 폰트 사이즈. 보통 이 파라미터들을 쓸 때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쓰게 되거든요. 보통은. 왜냐면은 파라미터를 조정할 명령어,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명령어, 보통 이런 식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폰트 웨이트는 글자의 굵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볼드라고 하면은 이제 굵기가 좀 더 굵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들 한글에서 이렇게 뭐 문서 작성하실 때 굵기로 조정하잖아요. 굵기 바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폰트 사이즈는 뭐 이름만 봐도 알 것 같죠? 이거는 본인들이 숫자를 그냥 스트링이 아닌 숫자를 넣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더 잘 보이게끔 뭐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텍스트로 넘어가서 0.5,5에다가 텍스트를 표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0.5,5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0.5랑 여기가 5죠. 이 점이에요, 이 점. 다들 잘 보이시나요? 이 점이에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이, 이 점이에요. 이 점에서부터 텍스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쓰기 시작한다고. 자, 이 점부터 이 졸면 죽는다라는 제가 원했던 텍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뭐 1,2에다가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텍스트가 이렇게 쭉 써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해보시면서 이렇게 감을 익히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엔 레전드와 넘투 스트링입니다. 이 레전드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박스 안에 입력해 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레전드를 입력해 주시고 이 안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설명을 스트링으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제가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놨죠. f는 x 플러스 1이다. 이 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파라미터일 뿐인데, 폰트 사이즈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를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레전드는, 아니다, 일단 먼저 레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f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제가 써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예시? 뭐라 해야 되지? 그래프를 이렇게 이 그래프다라는 거를 보여준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자, 그럼 다시 로케이션으로 넘어와서 이거는 이 작은 박스 있잖아요. 이 레전드가 적혀 있는 박스. 이 박스를 어디다가 위치시킬 건지를 파라미터로 정해주는 건데요. 되게 신기하게 이거는 뭐 아까 서브 플랫이나 뭐 텍스트처럼 뭐 몇 콤마 몇 아니면은 뭐 또 몇 콤마 몇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설정을 해줘요. 여기는 남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우스 이스트 라고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 동서남북을 영어로 바꾸시는 거는 다들 해야 할 건데 다들 아시죠?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num2 스트링입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난잡하죠?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number to string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num to string 이에요. number to string 이거 직역하면은 숫자를 문자로 스트링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숫자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명령어예요. 예시를 보시면은 처음에 12를 그대로 썼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숫자예요. 넘버죠. 하지만 제가 따옴표 12를 해주면은 이거는 스트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저번 과제 때 여러분들 학번 입력했을 때처럼. 근데 따옴표를 써줘도 되지만 이렇게 num2 스트링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은 이게 스트링으로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니 저번 과제처럼 그냥 따옴표에다가 쓰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명령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라벨링을 하거나 뭐 포문 등을 뒤에 나올 포문 등을 사용하실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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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처음 시작하실 때 좀 명령어가 되게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좀 깊이 하시곤 했었어요. 뭐 저도 그랬었고. 근데 진짜 절대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진짜 별거 없으니까 이 명령어랑 좀 친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분명히 쓸 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명령어 중에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명령어 중에 하나인 축 제한 설정입니다. 액시스 리미트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X 리미트 그리고 Y 리미트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명령어를 먼저 써주신 다음에 안에 대괄호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 그 본인이 X축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제가 축을 설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최소와 최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X민, 여기가 X민이고요. 여기는 반대로 맥스입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떨 때 쓰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막 그렸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거는 좀 전체적으로 높게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좀 전체적으로 낮게 들어가 있고 뭐 얘네는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이 절대적인 값을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매트랩이 처음에 이런 걸 안 넣어주면 그냥 지금 예시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축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그래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제한을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y는 x,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렸는데 여기는 0부터 10이지만 여기는 100, 여기는 1000, 여기는 만이죠. 지금은 이 그래프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절대적인 값들을 비교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이 축이 다 딱딱 맞아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제가 쭉 제한을 줘봤어요. x 리미트를 0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y 리미트를 0부터 100까지로 다 일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랬을 때, 자, x 리미트는 0부터 10이고 다 공통적이죠. 그리고 y 리미트도 0부터 100으로 이렇게 다 통일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직접 해보시면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제어문과 논리연산에 대해 배워볼 건데, 제어문을 들어가기 전에 논리연산의 개념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려고 해요. 논리연산이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참 또는 거짓인지만 따지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프로그램한테 이제 어떠한 조건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뭐 결과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명령을 수행하거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 좀 별건 아니에요. 여기 밑에 연산자들을 보시면 저희가 평소에 많이들 보는 연산자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논리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매트랩에서의 명령어들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는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는이 하나만 있으면 뭐였죠? 다들 기억하시죠? 좌변에 있는 변수에다가 뭐 우변에 있는 뭐 문자나 숫자, 뭐 함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였잖아요. 뭐 a가 있으면은 3이 있어요. a는 3이다. a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연산자들을 쓰면 답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는데 매트랩에서는 이 결과를 1 또는 0으로 이렇게 도출하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썼는데 분명히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1 또는 0이 나왔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1은 true, 0은 false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배워볼 논리 연산자는 이제 조건에 관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뭐 두 값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관계 연산자를 사용을 하였을 때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바로 예시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A는 1, 2, 3, A는 1, B는 2, C는 3,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AND와 OR이 있어요. AND는 그 저희 흔히들 알고 있는 AND 문자를 이렇게 두 번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OR 이거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뭐지? I인가? 1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그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저희 그 원 표시 있잖아요. 그 화폐 표시. 이걸 누르시면 이런 문자가 나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몰랐죠? 네, 이거를 이렇게 두 번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또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볼 텐데요. AND는 두 값이 모두 true일 때
true인 거고요. or은 두 값 중 하나라도 true면은 true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개념이죠? 예를 들면은 A와 B의 이런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A와 B가 둘 다 해당되는 이 부분이 뭘까요? AND겠죠? 그리고 이 전체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바로 o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을 그냥 연산자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시를 다시 가볼게요. 제가 A는 X인가 B는 Y인가를 논리 연산을 해보았는데 A는 1이고 X는 1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true예요. 그쵸? B는 2고 Y도 2예요. 이것도 true죠. 근데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 다 true여야 true이다. 그러면은 답이 1이 나옵니다. 1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true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or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A는 X인가? A는 1, X는 1. 그리고 이거 뭐였죠? true죠. C는 Z인가? C는 3이고 Z는 4예요. 그리고 이거 false잖아요. 근데 or은 둘 중 하나만이라도 true가 되면 true이기 때문에 또 역시 이렇게 1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실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제어문에는 대표적으로 for문과 if문이 있는데요. 저는 감히 이게 매트랩의 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어렵지만 잘 배우고 잘 공부하시면 제가 이거밖에 안 쓸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고 재밌는 부분이니까 이 능력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한번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for문은 반복 명령어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어떠한 동일한 명령을 여러분들이 시킨 만큼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죠. for index, 초기값, 증가량 혹은 감소량, 마지막 값, statements, and. 이거는 이제 포문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 포문을 어떻게 쓰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시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for 명령을 쓴 후에 i는 1땡땡5, 1땡땡5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터 5까지라는 뜻인 거 아시죠?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이제 display i라고 적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제가 딱히 설명을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별건 아니고요. 그냥 디스플레이가 뭔 뜻이에요? 보여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디스프하고 안에 어떠한 변수를 넣으면 쉽게 말해서 이 결과로 그냥 이 변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i를 디스플레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과값에 i에 대해서 쭉 나오겠죠. 근데 제가 for문이 반복문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명령을 이 조건대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볼까요, 한번? 자, 디스플레이 i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만큼 반복하느냐? i가 1일 때부터 i가 5일 때까지. 즉, i가 1일 때 디스플레이 하고 2일 때 디스플레이 하고 3, 4, 마지막으로
5일 때 디스플레이를 하고 AND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 예시를 썼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디스플레이가 그냥 i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i가 뭐였어요? 1, 2, 3, 4, 5였으니까 명령창이 그대로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일단 이거는 간략하게 제가 포문에 대한 좀 맛보기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전에 이제 포문에 대한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포문을 어떨 때 쓰고 어떤 이유로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중요성을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와본 슬라이드입니다. 일단은 이걸 보시면 코드를 손으로 그냥 일일이 작성한 거와 포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y는 x가 있고 뭐 2x가 있고 아무튼 이 x에다가 숫자들을 곱해준 거예요. 3x, 4x에다 19x까지 이 그래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함수를 한 그래프의 홀드온 이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되게 알록달록하니 좀 이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손으로 그냥 쭉 노가다로 일일이 작성하는 거를 먼저 볼게요. 자, 이건데요. 먼저 피규어를 써주고 그 전에 원래 이거를 그리시려면은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x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둘 다 전에 x는 0 땡땡 10 이거를 먼저 선언을 해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실습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조개님 똑같이 했는데 변수 선언이 안 돼서 뭐 안 됐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피규어 1 피규어를 일단 먼저 생성을 했죠. 그림창을. 그 다음에 플롯 x, 1 곱하기 x 이게 y는 x잖아요. 제가 굳이 y를 안 넣고 그냥 바로 x 그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홀드온을 시켜서 이제 앞으로 모든 플롯들을 한 그림창에다 넣겠다를 선언을 해줬죠. 그 다음에 2, 3, 4, 5, 6 쭈르륵 해서 19x까지 다 손으로 일일이 쳤어요. 보기만 해도 토 날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포문으로 가볼게요. 일단 먼저 포문을 써주고 조건을 줬습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i는 1일 때 명령을 수행하고 2일 때 수행하고 쭉쭉쭉 가서 i가 19일 때까지 명령을 반복해서 수행을 해라 이 뜻이잖아요. 먼저 조건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적어줘야 되죠. 저희의 명령이 뭐였어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잖아요. 피규어 그림창을 먼저 만들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1로 입력을 해야 이 같은 피규어 원창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플롯 x, 뭐 i 곱하기 x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i는 1일 때 명령 i는 2일 때 명령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1이겠죠. i가 1이었을 때 이 명령을 수행할 때는요.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뭐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네, 그렸어요. 그 다음에 홀드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복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다 이 한 창에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end 들어가기 전에 i가 2일 때 또 명령을 수행을 하겠죠. 그럼 그대로 i에 2가 들어갑니다. 그럼 ex가 또 여기 뭐 그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19까지. 그리고 이게 조건이 다 끝났으니까 end 해서 포문이 끝나겠죠. 똑같이 나와요. 이게 이거는 몇십 줄을 썼는데 이거는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만에 이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포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딩을 하실 때 뭐 반복되는 뭐 조건이나 이 규칙적인 뭐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보통 포문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좀 많이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왜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보통 다 비슷비슷해요. 뭐 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치면은 이거를 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얘는 1월 데이터가 들어가고 2월 데이터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럴 때 이제 포문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이게 딱 봐도 더 편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게 바로 포문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문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for 명령어를 써요. for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제 포문을 생성하겠다. 프로그램이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입력하는데 이 인덱스가 뭐냐? 계속 말씀드렸던 조건이에요. i는 1부터 5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조건으로 반복을 할 건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변수는 시작과 끝.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변수는 시작과 끝. 그러면 이 사이의 개수만큼 포문이 반복이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변수는 보통 i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인덱스의 줄임말이 i라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를 쓰셔도 돼요. 뭐 n을 쓰셔도 되고 뭐 abc를 쓰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보통 i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죠. 이게 바로 저희가 아까 반복하라고 시킨 명령입니다. 그럼 이게 아까 이 개수만큼 횟수만큼 반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명령이 끝나고 난 뒤에 end 명령을 입력을 해서 포문의 끝을 알리는 거예요. 저번에 펑션 분할 때도 뒤에 end를 붙여뒀잖아요. 포문도 마찬가지로 end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문과 end 사이에 이렇게 이 묶음 표시가 이렇게 뜰 텐데요.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계속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문에 대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진짜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시를 갖고 온 겁니다. 자, 뭐 초기화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변수 선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수를 선언을 시켜줘야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지금 그리고 싶은 게 이 그림이에요. 서브 플랫으로 한 그림창에 y는 x, 2x, 3x, 4x를 그리고 싶다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피규어 1으로 일단 그림창을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본격적으로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아까 1번이었죠. 포문 함수를 사용하면은 포문을 생성을 한다고 배틀앱에게 알리는 거고 바로 뒤에 한 칸 띄우고 바로 뒤에다가 인덱스를 입력을 해요.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여기서는 인덱스의 변수를 i로 줬고요. 1부터 4까지 반복을 하겠다. 이제 이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명령을 내릴 건지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저는 이 플랫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한 건데요. 제가 홀드온이 아닌 오늘 설명해드렸던 서브 플랫을 이용했잖아요. 서브 플랫은 항상 그 각자의 플랫 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순서를 이게 1, 2, 3, 4잖아요.
이 y는 x, 이 x 앞에 들어가는 배수도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2,2 뭐 이거는 보시면 바로 아실 테고 콤마 i로 제가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이 포문이 반복을 하면서 i에 뭐 1부터 4까지 들어가겠죠. 처음에 i가 1일 때를 가정해서 한번 코드를 쭉 볼게요. 그러면 2,2,1 이 부분에 그림을 그릴 것이고 어떤 걸 그릴 것이냐 x, 1 곱하기 x 즉 x, y는 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조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5,5잖아요. 이거는 y는 x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그려진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제가 꾸미는 거를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따로 좀 빼놨어요. 먼저 타이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오늘 설명드린 거에 집합체네요, 여기가. 넘트 스트링 i를 썼는데, 넘트 스트링이 뭐라 그랬죠?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라 했잖아요. 이 넘트 스트링 안에 i가 들어갔는데, i가 지금은 변수지만 사실상 이게 1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타이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y는 x는 y는 땡땡 그리고 x 땡땡 이거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포문이 돌아가면서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처음엔 1이었다가 그 다음에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제가 넘투 스트링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i가 1일 때를 가정해서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y는 하고 num2 string i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x. 그럼 이 i가 지금 1이니까 결국 이게 num2 string 1이 되는 거예요. 글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좀 맛이 가가지고 잘 안 써지네요. 그리고 제가 num2 string이 뭐라고 했어요? 이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꾼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라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대괄호를 묶어줬으니까 저번 시간에 라벨링 심화 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 y는 1x가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타이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리미트, y 리미트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비교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준 거고요. 그리드온 이것도 오늘 배운 거죠. 여기 이제 그리드 라인을 제가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i는 1일 때 이 모든 게 명령이 수행이 됐어요. 여기 그려졌죠? 맞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i는 2일 때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i를 또 똑같이 여기 2 넣어주고 2 넣어주고 여기도 2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y는 2x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고 타이틀에도 y는 2x가 들어갈 거고 서브 플랫 2,2,i니까 여기는 2,2,2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 자리에 y는 2x라는 그래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시진 않았겠죠? 되게 어, 쉬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할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 조건대로 1부터 4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2,2,1에는 y는 x 그래프가 그려지고 2,2,2에는 y는 2x 3, 4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 피규어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포문의 개념이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i와 이 i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반복되는 부분 말고
뭐 나머지는 다 반복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x 리미트, y 리미트, 그리드온 이런 거는 그냥 i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 모든 그래프들이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대신 뭐 타이틀이나 플라, 서브 플라 이거는 i가 i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준 다음에 부분을 사용하셔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한번 실습을 한 번 말고 한 5번 해보세요. 뭐 이거 꾸미는 파라미터들도 바꿔보고 뭐 저는 이제 너무 재미없게 i 곱하기 x 뭐 이런 걸로 했는데 뭐 x의 제곱 i 뭐 이런 것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또 다른 제어문인 if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if문도 뭐 포문과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잘 배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if문은 조건 명령어라고 하는데요. 조건을 준 다음에 이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true면 그에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고요. false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if문에 대한 문법인데 이거 역시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예시를 보면서 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맛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A는 1, B는 2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if 명령어를 썼죠. if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본 연산자가 나왔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논리 연산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관계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그 좌변과 우변의 관계를 판단해가지고 뭐 1 또는 0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만약에 if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를 보여줘라. 아니면 else는 아니란 뜻이잖아요. 아니면 b를 보여줘라. 그리고 and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a는 1이고 b는 2인데 1이 2보다 크냐 물어보면은 이건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죠. 0인 거예요, 0. 그러면은 이, 이, 이 부분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명령은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줄로. 그러면 else 아니면 display b.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false면은 이 명령을 수행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if문에 종류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중 하나의 예시인 거고요. 결국 일단 이걸 보시면은 false니까 b를 디스플레이 한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if문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조건이 몇 개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 else라는 명령어나 else if라는 명령어가 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제일 간단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문법 1이에요. 자, if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if문을 사용하겠다고 명령을 내렸죠. 조건식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어떠한 조건을 줘요. 관계 연산자를 보통 많이 쓰긴 하죠. 그 조건이 맞으면 여기에 이제 그 수행될 명령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true일 때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고 false면은 바로 end로 넘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아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if a b 라고 했을 때 display a and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a가 1이었고 b가 2였으니까 false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령을 수행을 하지 않겠죠. 왜냐? 이 조건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바로 end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법인데요. 이거는 방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if 조건식 조건을 주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명령, 그 다음에 else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일 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때 수행될 명령 end. 즉 이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만약 이 조건이 true이면은 이 명령을 수행을 해요. 이 명령을 수행했으니까 여기는 가지 않아요. 바로 end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 false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하지 않고 이 else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또 명령이 나오죠.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end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else if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건식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실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조건식 하나, 글씨가 완전 조건식 하나, 그리고 명령이 하나. 여기는 조건이 하나, 근데 명령은 두 개예요.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문법 3는 조건이 여러 개고 명령도 뭐 당연히 여러 개겠죠. 그게 조건이 있을 때마다 명령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보실게요. 자, if를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조건식 1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t 아니면은 f로 이렇게 나뉘겠죠. 만약 참이면 이 명령을 수행하고 끝나요. 근데 만약 f다 그럼 넘어가겠죠. 이걸 안 해요. 그 다음에 원래는 else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else if가 나왔어요. 근데 else if를 쓴다는 거는 조건을 하나 더 걸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t랑 f로 나눠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t랑 f로 나눠지는데 t면은 뭐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된 거예요. 근데 false가 되면은 여기서 또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t 또는 f로 나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false는 t, f, tf로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t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조건식을 줘요. 물론 조건식 1이랑은 별개겠죠. 조건식 1이 f였을 때 해당되는 조건식이에요. 근데 이 조건식도 마찬가지로 참일 때 수행될 명령을 써주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t 또는 f로 이렇게 나뉘겠죠. 조건식 2가 t면은 이 명령이 수행이 되고요. 조건식 2가 거짓이면 또 넘어가요. 이것도 반복이에요. t, f. 이게 여기서 사실이면은 이 명령 여기서 거짓이면 또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건식이 총 3개가 나왔죠. 하나, 둘, 셋. 이 3개가 다 거짓일 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F라서 넘어가서 다른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거짓이에요. 그럼 또 다른 조건을 걸었어요. 또 거짓이면은 마지막으로 그럼 그냥 이렇게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수행을 해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d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 if문도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if문을 이렇게 예시를 갖고 오다 보니까 되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아무것도 이렇게 손대지 않은 생 페이지를 갖고 와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습을 해보실 때는 이 페이지를 보고 한번 똑같이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1, 2, 3의 예시이고요. 이제 이거를
조건식과 명령으로 이제 구분을 줘봤습니다. 먼저 if문을 써주고요. 문법 1 아까 조건이 하나, 명령이 하나라고 했죠. A는 1인가 아닌가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럼 이것도 T, F로 나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A는 1이 맞죠? 그러면 true죠. 그럼 display true 라고 이렇게 결과에 뜨겠죠. 자, 문법 2입니다. A는 똑같이 1이고요. if 조건 하나 나왔어요. 이건 조건 하나, 명령 2개. A가 0이냐 아니냐의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T 또는 F로 나뉠 건데 A는 1이니까 0이 아니죠. false예요. 그러면은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만약 else가 있다. 그러면은 명령이 하나 더 있겠죠. 이거를 무조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결과가 false라고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3입니다. 제일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예시를 들어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학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점이 이제 여러 단계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if를 먼저 쓰고 if문을 생성을 했어요. 첫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 스코어는 참고로 변수예요. 제가 원래 이 위에 스코어는 뭐 점수 몇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줘서 이 if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 예시를 따라 해보실 때 스코어를 먼저 뭐 임의의 숫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 아니면은 절대 받기 싫은 뭐 숫자 몇 점으로 할까요? 한 40점 뭐 이런 거 한번 넣어보고 여러 가지 넣어본 상태에서 if문을 돌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 40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냐 TF로 나오겠죠. 스코어가 40점이라 했잖아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건 안 나와요. 자, else if 넘어가서 else if로 들어갔죠. 그럼 또 조건문이 나올 거예요.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냐 TF 어떤 거예요? false죠? 그러면 이거 역시 하지 않습니다. 70점 TF false 안 해요. 자, 60점 TF 당연히 F죠.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else가 나왔죠. 그럼 명령문이 하나 나올 텐데 위에서 다 안 하고 쭉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령문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display 이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grade is F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국 40점을 받으면 F 학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100점이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true, false에서 t가 돼버리니까 그냥 밑에 보지도 않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grade A가 도출이 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이 조건을 각각 주고 이 조건에 맞으면 그 바로 뒤에 해당되는 명령을 수행을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1번은 그냥 조건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코드만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노가다로 이제 일일이 플랫 해서 그리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포문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배우셔가지고 포문이 익숙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먼저 포문을 이렇게 먼저 사용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코딩을 해보시면 공통된 부분이 있고 이게 변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하는 부분을 변수화를 시켜서 포문의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 공통된 부분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포문을 작성할 때 무작정 for 명령어부터 입력하지 않고요. 그 안에 들어갈 코드를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변수화할 부분들만 이렇게 찾아서 변수화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붙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서 한번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과제 리뷰 때 설명드렸던 그 퍼센테이지 두 개 기억나시죠? 구간 나눠주는 거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한 파일에 이렇게 딱딱 나눠서 두 개의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규어 파일은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엔 포문과 if문을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앞에서 포문으로 코딩을 했겠죠. 그 기본적인 틀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인덱스의 조건을 이렇게 넣어서 파랑과 빨강, 초록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게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큰 포문 안에 if문이 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if문으로 한 코딩이 이렇게 도저히 안 나온다, 방법을 아예 모르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뭐 포문을 뭐 여러 개 따로 사용하셔서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뭐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코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보너스 과제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좀 재밌는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로켓 발사할 때 아시죠? 10, 9, 8, 7, 6, 5, 4, 3, 2, 1, 0 하고 그다음 발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짜야 되는 코드인데 즉 이 2번 코드가 본인이 원래 짜려고 했던 코드였죠. 근데 이제 잘못 포문을 이제 이용해서 짜는 건데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1번처럼 10 발사, 9 발사 뭐 이런 식으로 발사를 어,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 당사자 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뭐 교수님이 핵전쟁 하냐고 물어보셨다 뭐 이렇게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거에서도 좀 배울 게 있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 과제는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을 통해서 100점을 맞은 상태에서는 뭐 보너스 점수가 안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1번, 2번에서 감점이 생겼다. 근데 3번을 좀 잘 하시면은 그걸로 좀 만회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보너스 문제인 거죠. 만회할 수 있게끔 갖고 와봤는데 일단 3-1번과 마찬가지로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코드 1, 코드 2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코드 1을 먼저 짜봐요. 이게 어떻게 짜진 건지 포문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보자마자 문제점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냥, 아, 이것 때문에 발사가 계속 나왔구나. 그럼 이제 그걸 고친 제대로 된 코드 2번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한 파일에다가 두 개 같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 참고로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19876랑 이 발사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 그 설명드렸던 디스플레이 함수를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업이 끝났는데요. 어, 제가 일부러 시간 때문에 슬라이드를 대폭 줄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니까 저는 일단 시간 관리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는 죄송한데 그만큼 어, 네, 더 가르치고 싶었던 게 많지 않았나 싶고요. 과제는 이제 두 개는 필수적으로 내주셔야 되고 이제 보너스 과제까지 하실 분들은 세 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보이시는 대로고요. 네, 오늘도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과제 잘 내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